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우리가 주목할 키워드 세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보여주시죠. 네, 먼저 기름값이 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기름값. 지난 주말 기준으로 전국의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762원입니다. 전주보다 무려 30원이나 올랐는데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갈수록 석유 수요는 늘어나는데 산유국인 리비아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증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름값 부담 한동안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얼마 전에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기름값에 적용되려면 아직 멀었죠? 예, 맞습니다. 유류세 20% 한시 인하가 시작되는 건 오는 12일부터인데요.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건 2주 정도의 시차가 걸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시점은 12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유류세 인하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잖아요. 국민들의 소비도 늘어날 텐데 기름값이 치솟는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올해 기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9월 국내 원유 소비량은 7,981만 배럴로 1년 전보다 11% 늘어서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주로 항공유와 중유, 또 자동차, 휘발유의 소비가 급증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연말에는 난방유 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올 연말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물가 부담이 있다면 이번 위드 코로나 시행이 실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제품 할인 행사에 대거 나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국내 최대 쇼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코세페를 시행을 했습니다. 오늘 15일까지 2주 동안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는데요. 특히 올해는 모두 2,053개 업체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가전과 스마트폰, 자동차, 의료, 화장품, 가구 같이 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일단 충만하니까 할인 폭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우선 삼성과 LG를 포함한 가전 디지털 업계가 최대 40%까지 할인해서 팔고 완성차와 타이어, 또 가구 업계, 패션 잡화와 화장품까지 20%에서 많게는 80%까지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편의점 업계는 1+1, 2+1 행사 같은 이런 행사들을 최대 1,800여 개 품목에서 제공을 하고요. G마켓,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도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 배달앱 중에서는 배민이 최초로 참여를 해서 프랜차이즈 10곳과 함께 쇼핑 라이브도 진행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행사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이 할인율이 50%, 80% 이렇습니다만 최대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한 행사인 것 같네요. 정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요? 예, 맞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오는 5일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특별 판매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1,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가에 판매를 하는데 모바일과 지류로 한 달에 40만 원 한도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 할인된 가격에 더해서 사용한 금액의 40%는 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할인에 나선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행된다고 하니까 시너지도 날 것 같고 이렇게 제품도 많이 팔리면 대면 소비 관련 투자도 흥행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좀 투자에서는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일단 확진자 수가 폭증할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장 지난 주말 엄청난 인파가 거리로 몰렸죠. 그래서 새로운 방역 체계가 성공을 거둘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인구 밀도가 높은 싱가포르 같은 사례를 볼 때 지역 내 빈번한 대면 접촉이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대면 서비스 관련 이동성이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측면에서는 주가 선반영 여부를 또 주의해야
유의해야 합니다.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실물 경기가 개선되기는 하지만 이런 흐름이 주가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대감으로 고평가된 업종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달에 주목할 이 테이퍼링이라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는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4일입니다. 미국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 이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이나 다음 달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발표 내용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환율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달러 유동성이 둔화된다는 건 달러가 종전보다 귀해진다는 뜻이 되니까 환율 상승으로 연결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달러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테이퍼링 하면 가장 염려되는 건 긴축 발작이죠. 갑작스런 긴축 움직임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사례가 이미 7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번에는 오랜 예고가 있었고 또 테이퍼링이 유동성 축소가 아니라 유동성 확대 규모를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 이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향후 증시에는 악재보다는 호재다 이런 인식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해소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 비슷한 이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달 25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주열 총재가 11월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할 부분은 이번 금리 인상보다 앞으로입니다. 올해 2차례 인상이 단행이 된 뒤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겠느냐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달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앞으로의 인상 수준이나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인상 목표가 안 나와준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요즘 대출 옥죄기를 계속해가고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까지 그런 흐름에 동참한다고 한다면 대출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